You have a knack for saving my life. I was in the neighborhood. 안녕하세요, 주영순입니다. 오늘은 호러의 제왕, 호러의 진, 호러 대통령 샘 레이미가 연출한 16편의 작품들을 순위별로 살펴볼까 합니다. 순위는 로튼 토마토 메타크리틱 두 전문가 사이트 점수와 IMDb, 레터박스, 왓챠피디아, 키노라이츠, 그리고 제 주간 점수까지 합쳐서 평균 점수로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간 영화 순위 바로 시작합니다. 16위를 차지한 작품은 2013년에 개봉한 영화 오즈 그레이트 앤드 파워풀입니다. 이 작품이 꼴등일 거라고 예상하셨나요? 점수를 보면 아시겠지만 평단과 대중 모두에게 외면을 받은 작품인데요. 영화는 우리가 흔히 아는 오즈의 마법사가 처음 오즈에 떨어지게 된 내용을 다룹니다. 오즈의 마법사의 프리퀄이라 그런가요? 1930년대 오즈의 마법사처럼 초반엔 흑백 아날로그 화면으로 시작하다가 오즈에 간 이후로는 컬러로 변하는데요. 와, 이 부분이 진짜 장관입니다. 근데 여기까지가 이 영화의 최고점이었네요. 그 다음부터는 계속 내리막길을 걷습니다. 일단 이 영화는 디즈니 영화인데요. 2010년에 팀 버튼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대응행을 하자 야, 호러 감독이 만드는 아동소설이 답이다 이러면서 샘 레이미를 데려다가 오즈의 마법사 프리퀄을 만든 것 같습니다. 근데 팀 버튼과 샘 레이미는 결이 다르죠. 팀 버튼이 호러를 베이스로 한 기괴한 판타지가 장점이라면 샘 레이미는 호러와 히어로 영화가 더 장점인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사실 전 팀 버튼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도 별로 안 좋아하긴 합니다. 어쨌든 이 영화는 저도 아쉬웠던지라 추천하긴 힘들 것 같네요. 15위를 차지한 작품은 샘 레이미의 두 번째 연출작 크라임 웨이브입니다. 이 영화는 각본에 무려 코엔 형제가 참여해 지금 보기엔 뭔가 드림팀 느낌이 나는 영화인데요. 정작 평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메타크리틱 평점은 30점대로 빨간색이더군요. 영화의 내용은 사형집행을 눈앞에 둔 주인공이 자신은 범인이 아니라며 과거를 회상하는데요. 간단히 말하면 주인공이 두 얼간이 차린 청부업자에게 휘말려 죽을 똥 살 똥 고생만 하고 누명을 썼다는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영화가 한마디로 개 유치합니다. 뭐 할 때마다 클로즈업 되면서 띠용 이러고 있는데 처음엔 진짜 샘 레이미고 코엔 형제고 다 원망스럽고 시간 아깝고 한숨만 나옵니다. 아마 평이 안 좋은 것도 그래서겠죠? 하지만 이상하게 중반 이후부터는 어느새 어깨춤을 추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특히 클라이맥스로 가면 손에 땀을 쥐는 카체이스 장면이 시작되고 결말에서는 나도 모르게 흐뭇하게 웃고 있는 그런 마력이 있는 영화입니다. 어설픈 호러와 유치한 슬립스틱 코미디 그리고 개 유치한 액션 영화를 좋아한다? 그런 분들께는 추천드립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별로 없겠죠. 14위를 차지한 작품은 1999년 개봉한 야구 영화 사랑을 위하여입니다. 이 작품은 로튼 토마토 점수가 샘 레이미 영화 중에 가장 낮은데요. 아무래도 샘 레이미 특색이 드러나지 않는 영화라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영화의 내용은 은퇴를 앞둔 야구 선수가 사랑도 경기도 다 얻으려 한다는 뭐 그런 내용인데요. 와, 누가 90년대 작품 아니랄까봐 내용이 진짜 올드합니다. 이 영화는 샘 레이미가 고용 감독이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감독 특유의 연출력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작품인데요. 앞서 소개한 오즈 그레이트 앤드 파워풀조차 영화를 보고 있으면 샘 레이미다 이렇게 느낄 연출 장면들이 있는데 이 영화는 그런 게 전무합니다. 그냥 누가 찍었어도 상관없을 것 같은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아쉬움이 큰 영화이긴 합니다. 뻔한 스토리, 뻔한 연출, 뻔한 클라이맥스. 근데 막판에 나도 모르게 또 긴장하면서 보고 있죠? 네, 진짜 뻔한 야구 영화인데 야구 특유의 재미는 또 살아있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물론 8, 90년대에는 좋은 야구 영화가 워낙 많아서 이 영화까지 안 봐도 될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번 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단 양키스 팬은 별로 안 좋아할지도 모릅니다. 결론은 야구 좋아하면 보시고 야구에 관심 없고 헐리우드 스타일의 로맨스에도 관심 없으면 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3위를 차지한 작품은 샤론 스톤과 진 해커만이 나온 서부 영화 퀵 앤 데드입니다. 이 영화는 처음에 나왔을 때는 꽤나 욕을 먹었던 것 같은데 지금 보니 평이 생각보단 나쁘지 않네요. 영화의 내용은 샤론 스톤이 진 해커만에게 복수하기 위해 1대1 결투대회에 출전하게 된다는 뭐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도 내용만 보면 별거 없습니다. 약간 다른 점은 서부 영화의 총잡이가 여자라는 거 정도? 여자가 주연인 서부 영화가 없는 건 아닌데 그 중에서 장르적으로 가장 재밌는 건 이 영화가 아닐까 합니다. 일단 우리 샤론 누님 너무 멋있습니다. 키가 작지 않아서 그런지 카우보이 복장이 정말 잘 어울리는데요. 당시 섹시스타로만 이미지가 소비되던 샤론 스톤이 나름 남성적인 느낌의 역할로 이미지를 바꾸려고 찍은 영화였습니다. 그때는 조롱도 꽤 당했었던 것 같은데 전 역할 자체는 좋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영화 지금 보면 재밌는 이유가 10대 시절의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와 날씬한 러셀 크로우의 젊은 시절을 볼 수 있다는 건데요. 거기에 작년에 안타깝게 사망한 진 해크만까지 나오니 은근 탑스타가 많이 나오는 영화입니다. 어쨌든 영화는 뻔하지만 여성 서부극이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이 영화를 추천합니다.
12위를 차지한 작품은 케이트 블란쳇 주연의 기프트입니다. 영화의 내용은 동네의 소문난 점쟁이 케이트 블란쳇이 살인사건의 범인을 찾는다는 뭐 그런 내용입니다. 와, 이 영화도 지금 보니 캐스팅이 꽤나 화려하네요. 케이트 블란쳇이나 키아누 리브스, 힐러리 스윙크 등등 이 배우들은 당시에도 잘 나가던 배우들인데 어떻게 다 캐스팅한 거죠? 샘 레이미가 오랜만에 호러물 찍는다고 하니 다들 나온 건가요? 근데 영화는 생각보다 너무 평범합니다. 일단 호러물인데 전혀 무섭지가 않습니다. 샘 레이미 하면 호러 연출의 대가인데 왜 이렇게 설렁설렁 연출한 걸까요? 그렇다고 내용이 엄청 재밌냐?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이 영화는 같은 해에 비슷한 영화가 나와서 좀 비교를 당했던 것 같은데요. 완라이즈 비니스라고. 적어도 완라이즈 비니스는 무섭기라도 하지. 기프트는 너무 무난한 영화라 약간 아쉽더군요. 그냥 샘 레이미가 찍은 가장 소품 같은 영화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1위를 차지한 작품은 샘 레이미가 연출한 스파이더맨 3부작의 마지막 작품 스파이더맨 3입니다. 드디어 누구나 알만한 유명한 영화가 나왔네요. 근데 스파이더맨 3가 10위 안에도 못 들다니 이건 또 놀라운 결과 같습니다. 스파이더맨 3는 너무 기대가 컸던 영화라 아쉬움도 컸었던 것 같습니다. 스파이더맨 시리즈의 장대한 결말, 적은 스파이더맨의 숙적 베놈에 샌드맨에 해리 오스본의 뉴 고블린까지 3명이나 되는데 이건 재미없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생각만큼 재밌진 않은 뭐 무난한 작품이 나왔습니다. 큰 기대에는 큰 실망이 따른다 뭐 그런 건가요? 그래도 액션 하나만은 정말 끝내줬습니다. 특히 중반에 뉴 고블린과 싸우는 공중활극 부분은 정말 재밌었는데요. 문제는 뒤로 갈수록 너무 뻔하고 싱거워집니다. 특히 베놈과의 최종 결투는 뭐 처리하는 방법은 나쁘지 않았는데 별 임팩트가 없었던 것 같네요. 아, 그러고 보니 피터 파커의 흑화 장면이 3편이었네요. 지금도 회자되고 있는 거 보면 스파이더맨 시리즈의 최종 승자는 3편이었던 건가? 어쨌든 샘 레이미가 스파이더맨 말고 다른 히어로 영화도 만들었었죠. 10위를 차지한 작품은 닥터 스트레인지의 두 번째 작품 닥터 스트레인지 대혼돈의 멀티버스입니다. 이 영화는 은근히 호불호가 갈리던데 전 정말 좋아하는 영화입니다. 일단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서 처음으로 호러를 섞은 히어로 영화였는데요. 1편의 감독이었던 스콧 데릭슨이 원래 호러가 메인인 감독이라 그 기세를 이어 2편에서는 호러를 강화하려던 계획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창작견해였나 스케줄인가로 스콧 데릭슨이 하차하며 마블은 급하게 다른 호러 감독을 데려와야 했고 결국 히어로 영화도 잘 만들고 호러 영화도 잘 만드는 샘 레이미에게 메가폰이 넘어간 겁니다. 한마디로 이 영화는 샘 레이미가 긴급 땜빵 감독으로 들어갔던 영화입니다. 그래서 내용도 하나도 모르고 막 찍었다고 하네요. 근데 이 정도 퀄리티가 나왔다? 이건 진짜 재능이다. 뭐 일반적인 호러 영화로 따지면 1도 무섭지 않지만 호러가 섞인 히어로 영화로서는 꽤나 무서운 영화인데요. 제가 마블 캐릭터 중에 제일 좋아하는 스칼렛 위치가 광년이가 되어 머리 풀어헤치고 걸어오는데 진짜 뭐만 해도 무섭더군요. 어쨌든 전 마블 페이지 4 중에서는 가장 좋아하는 영화입니다. 네? 음표 공격이요? 전 그것도 좋았는데요. 근데 아까 샘 레이미가 스파이더맨 말고 다른 히어로 영화 만들었다고 했을 때 닥터 스트레인지가 생각 안 나고 이 작품이 생각난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스파이더맨과 닥터 스트레인지 말고도 샘 레이미가 연출한 히어로 영화가 또 있죠. 9위를 차지한 작품은 샘 레이미표 히어로 영화의 원형인 다크맨입니다. 이 영화는 요즘 관객들에겐 약간 낯선 영화일 것 같은데요. 반면 8, 90년대부터 영화를 즐겨본 분들에겐 매우 익숙한 작품일 겁니다. 영화의 내용은 얼굴에 큰 화상을 입고 죽다 살아난 리암 니슨이 얼굴을 바꾸는 기술을 이용해 범죄자들과 싸운다는 뭐 그런 내용입니다. 실체는 괴물과 같은 얼굴이 됐지만 오히려 이런 얼굴을 이용해 누구로도 변할 수 있다니 설정이 정말 매력적인데요. 이 영화는 스파이더맨이나 닥터 스트레인지와는 다르게 원작이 없는 샘 레이미가 직접 만든 히어로 영화입니다. 그래서 얼핏 보기엔 정말 딥다크해 보이지만 실상은 생각보다 헛웃음 나는 장면도 많고 샘 레이미 특유의 과장된 연출도 많은 영화입니다. 이런 연출과 설정들은 이후의 스파이더맨 시리즈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 작품은 이후에 3편까지 제작되긴 했는데 1편 이후로는 샘 레이미가 감독한 건 아니고 배우들도 거의 다 바뀌어서 꼭 볼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다크맨이 새로 리메이크 된다는 소식이 있던데 요즘 기술로 만들어진 다크맨은 어떨지 기대되긴 하네요. 어쨌든 샘 레이미 히어로 영화의 시작이니 제목만 들어보신 분들은 나중에 꼭 보시길 바랍니다. 8위를 차지한 작품은 이블데드 3부작의 마지막 작품 이블데드 3 암흑의 군단입니다. 개인적으로 샘 레이미를 대표하는 두 프랜차이즈가 스파이더맨과 이블데드라고 생각하는데 둘 다 3편이 가장 평이 안 좋네요. 역시 시리즈 중 3편을 재밌게 만드는 건 쉬운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3편도 좋은 작품인데요. 그럼에도 평이 떨어지는 건 이 영화의 장르가 중세 코믹 판타지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뭐 호러도 있긴 한데 거의 없는 느낌이라 그만큼 이블데드 1, 2편과는 다른 결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네요. 영화는 2편에서 시간이동으로 중세에 가게 된 애쉬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잠깐 시간이동이라고요? 2편은 호러 영화 아니었나요? 왜 3편에선 시간여행을 했죠?
뭐 자세한 건 이따 2편을 소개할 때 다루도록 하고, 어쨌든 그래서 애쉬가 다시 현재 시간으로 돌아가기 위한 모험을 그리는 게 3편의 주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전 이 영화를 정말 좋아하긴 하는데 아쉽게도 후반부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아니 흐름 자체는 좋은데 그 제작비 이슈라고 해야 되나? 기술력 이슈라고 해야 되나? 클라이막스에 해골부대와 대규모 공성전을 펼치는데요. 이건 뭐 과거에 봐도 어색하고 지금 보면 더 어색할 만큼 싸게 찍은 느낌이 너무 납니다. 무슨 반지의 제왕 2개의 탑 같은 엄청난 공성전을 기대할 순 없지만 그래도 제작비만 빠방했어도 정말 완벽한 3부작의 마무리를 했을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한 게 너무 아쉽더군요. 하지만 가장 유머러스하고 가장 소프트한 이블데드를 만나고 싶다면 이 영화를 추천합니다. 7위를 차지한 작품은 2009년에 개봉한 영화 드래그미 투엘입니다. 영화의 내용은 은행 대출 상담원인 주인공이 한 할머니의 대출을 거절했다가 저주를 받고 죽도록 고생한다는 뭐 그런 내용입니다. 이 영화는 샘 레이미가 스파이더맨 3부작을 완료한 후 다시 호러 영화 감독으로 돌아온 작품인데요. 그동안 스파이더맨을 만들면서 쌓였던 호러에 대한 갈증을 한 작품에 쏟아 넣었다고 할까요? 초반부터 차에서 주인공과 할머니가 싸우는 부분은 샘 레이미가 호러 감독으로서 얼마나 대단한 천재인지를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만큼 영화는 온갖 미친 호러 장면으로 가득한 영화입니다. 근데 보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주인공이 뭘 그렇게 잘못했기에 이렇게까지 당해야 되는 거야. 뭐 대출 거절한 건 맞는데 사실 거절할 만한 상황이나 거절한 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별로 선택지도 없는 소시민들끼리 서로 저주하고 미워하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영화를 생각보다 불편하게 보신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공포 영화에서 그런 거 따지면 다 불쌍합니다. 이블데드에서 숲속 별장 갔다가 죽는 사람들은 안 불쌍합니까? 그런 의미에서 다음 순위 이블데드도 살펴보도록 할까요? 6위를 차지한 작품은 샘 레이미의 전설과 같은 데뷔작 이블데드입니다. 영화의 내용은 앞서 말했듯이 애쉬와 친구들이 외딴 숲속 별장에 갔다가 네크로노미콘이라는 책을 펼쳐보게 되고 악령의 저주에 휩싸인다는 뭐 그런 내용입니다. 이 영화는 80년대의 가장 무서운 작품이라 불리며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요. 일단 친구들과 초저예산으로 만든 작품이 이 정도 퀄리티로 나왔다는 게 믿기지가 않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기대만큼 무섭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뭐 이 영화를 80년대에 본 게 아니고 2000년대 초반쯤에 봐서 생각만큼 무섭게 보진 않았었거든요. 뭐 영화가 덜 무서웠다 뿐이지 영화 자체는 정말 재밌게 봤었습니다. 이 영화에서는 샘 레이미의 트레이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연출 장면들이 대거 등장하는데요. 빠르게 카메라가 다가오는 장면이라든가 갑자기 면상을 들이미는 뭐 그런 연출들이죠. 이런 연출들은 최근 작품인 직장상사 길들이기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내가 호러를 좋아하거나 관심인데 이 영화를 안 봤다? 그것은 안 될 말입니다. 호러 미니아가 되고 싶다면 입문 영화의 첫걸음과 같은 작품이니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호러에 관심 없고 끔찍한 것도 못 본다 하시는 분들은 바로 패스해 주시길 바랍니다. 5위를 차지한 작품은 이번 주에 개봉한 영화 직장상사 길들이기입니다. 아직 개봉한 지 며칠 안 됐지만 평이 좋은데요. 저도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영화의 내용은 능력은 좋은데 사회성이 약간 떨어지는 레이첼 맥아담스와 회사 CEO지만 싸가지가 없는 딜런 오브라이언이 비행기 사고로 단둘이 무인도에 남게 된다는 뭐 그런 내용입니다. 이거 완전 로맨스 영화 삘이 나는데요? 제목도 직장상사 길들이기고 근데 장르는 호러 스릴러네요? 네, 이번에도 샘 레이미가 잘하는 장르로 돌아왔습니다. 현실에선 무시당하는 레이첼 맥아담스가 사실은 생존 전문가였고 다리를 다쳐 움직이지 못하는 딜런 오브라이언은 이제 레이첼 맥아담스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신세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권력 구도가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영화의 제목인 직장상사 길들이기도 개봉 전까지는 진짜 욕을 많이 먹었는데 막상 영화를 보고 온 사람들은 제목 잘 지었다고 하는 중이죠. 네, 길들이기를 해야 되거든요. 어쨌든 그동안 로맨틱 코미디의 아이콘과 같았던 귀엽고 상큼하고 예쁜 레이첼 맥아담스가 180도 바뀐 연기를 선보이니 아직 안 보신 분들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진짜 100만원 넘었으면 좋겠는데 가능할까요? 4위를 차지한 작품은 빌 팩스턴과 빌리 밥 손튼이 나온 범죄 스릴러 심플 플랜입니다. 영화의 내용은 우연히 돈가방을 얻게 된 두 형제, 아니 두 형제와 한 명의 친구의 얘기를 다룹니다. 내가 영화에서 우연히 돈가방을 얻었다? 이러면 그냥 지옥행 열차 예약하는 겁니다. 대가 없이 갑자기 얻은 행운이 좋은 결말일 리가 없는 거죠. 이 영화는 일단 등장하는 캐릭터들이 다 짜증이 납니다. 진짜 화딱지나는 행동만 골라서 하는데 특히 초반부에 동생으로 나오는 빌리 밥 손트는 진짜 한 대 패주고 싶게 온갖 멍청한 짓을 다 하는데요. 근데 보다 보면 또 형인 빌 팩스턴이 더 짜증나기 시작합니다. 사실 제일 짜증나는 건 빌 팩스턴의 부인으로 나오는 브리짓 폰다 같기도 하고 어쨌든 이런 짜증나는 행동들이 어떤 연쇄작용을 일으키는지가 이 영화의 백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눈 덮인 마을에서 벌어지는 범죄 스릴러라 그런지 이상하게 코엔 형제의 파고가 자꾸 생각나더군요. 내용은 다른데 아무래도 샘 레이미와 코엔 형제가 친해서 그렇게 느껴지는 걸까요?
아니면 샘 레이미 특유의 과장된 연출이 없어서 그런 걸까요? 영화는 정말 건조하면서 깔끔하게 만들어진 수작 범죄 스릴러이니 아직 안 보신 분들은 꼭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3위를 차지한 작품은 이블데드 시리즈의 최고 작품이라 할 수 있는 이블데드 2입니다. 이블데드 2는 이블데드 1편의 리메이크작이라고 해도 무방한 영화인데요. 그래서 영화의 내용도 1편과 똑같이 시작합니다. 또 애쉬와 친구들이 숲속에 갔다가 네크로노미콘을 보게 되고 악령의 저주에 걸린다는 건데요. 대신 1편의 내용은 빠르게 흘러가고 그 후엔 새로운 캐릭터들이 나와 본격적인 2편의 내용이 시작됩니다. 네, 전기톱을 손에 부착한 애쉬가 등장하는 거죠. 두둥. 이 영화는 스플래터 호러의 최고 명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플래터 호러. 신체 절단과 코미디가 섞인 기괴한 장르죠. 그래서 개끔찍하고 개웃깁니다. 내 손이 갑자기 다른 자아를 갖고 날 공격합니다. 이거 어떡합니까? 잘라버려야지. 그랬더니 이번에 그 손이랑 1대1로 대결을 뜹니다. 뭐 이런 게 스플래터인 거죠. 애쉬 역을 맡은 영화의 주인공 브루스 캠벨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브루스 캠벨은 이블데드부터 시작해 샘 레이미의 영화에 크고 작은 역할로 항상 나오는 절친이자 페르소나인 배우입니다. 사실 유명세에 비해 그렇게 뜬 배우는 아닌데 이블데드 시리즈에서만큼은 최고의 슈퍼스타입니다. 이블데드 3부작을 비롯해 2010년대에 공개된 드라마 애쉬 대 이블데드까지 다양한 작품에서 애쉬 캐릭터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블데드 시리즈는 올해도 이블데드 번이라는 신작이 나올 예정인데 여전히 애쉬 캐릭터가 나오지 않은 리부트 작품이라 아쉽더군요. 빨리 애쉬가 나오는 새로운 이블데드 영화가 나오길 기원해봐야겠습니다. 2위를 차지한 작품은 거미인간 3부작의 첫 번째 작품 스파이더맨입니다. 네, 제가 아무리 이블데드로 호들갑을 떨어도 샘 레이미의 최고 작품은 스파이더맨 시리즈인 것 같네요. 앞서 말했듯이 다크맨을 통해 이미 히어로 영화의 기틀을 다져놓았던 샘 레이미는 스파이더맨을 통해 히어로 영화의 정석을 제대로 보여줍니다. 전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스파이더맨 3부작이 최고의 히어로 영화라고 생각되는데요. 물론 그전에도 슈퍼맨이나 배트맨, 엑스맨 등의 시리즈가 있었지만 한두 작품은 괜찮을지언정 시리즈 전체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재밌는 건 스파이더맨 3부작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1편은 모든 히어로 성장 서사의 시작과 같은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연히 힘을 얻은 주인공, 새로운 힘과 평범한 삶 속에서 끝없이 고민하고 결국 정체를 숨긴 채 악당들과 싸우는 히어로로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주제는 항상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뭐 이런 거죠. 이 작품은 샘 레이미 특유의 호러적인 연출도 군데군데 들어가며 더 오묘한 느낌의 맛을 주는데요. 특히 빌런인 그린 고블린이 나올 때마다 그 맛이 극대화가 됩니다. 그린 고블린 역할의 윌리엄 데포는 이미 얼굴만으로도 완벽 빌런을 소화하는데요. 솔직히 1편에선 주인공인 토비 맥가이어에 비해 윌리엄 데포의 존재감이 너무 강했던 것 같습니다. 토비 맥가이어도 좋긴 했는데 윌리엄 데포가 너무 셌다고 해야 할까요? 그래서 토비 맥가이어의 진가가 나온 건 2편부터인 것 같습니다. 이제 샘 레이미 영화 중에 소개 안 된 건 한 편밖에 안 남았죠? 그럼 1위를 바로 확인하러 가볼까요? 1위를 차지한 작품은 모두가 예상했을 그 작품 스파이더맨 2입니다. 스파이더맨 2는 1편을 뛰어넘는 히어로 영화의 정석과도 같은 작품인데요. 이미 1편에서 더 이상 발전할 게 없어 보이는 서사와 연출을 보여줬던 영화가 2편에 들어가면 더 큰 갈등과 더 큰 액션이 만나 히어로 영화의 최고 재미를 선사합니다. 특히 시나리오를 정말 잘 썼다고 생각하는데 빌런 옥토퍼스와의 갈등은 물론 여자 주인공인 메리 제인과의 갈등, 절친인 해리 오스본과의 갈등, 그리고 히어로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갈등까지 어느 부분도 빼놓지 않고 모두 완벽하게 그려냅니다. 1편에서 윌리엄 데포의 연기력에 밀려 다소 이미지가 흐릿해 보였던 토비 맥가이어 역시 2편에 와서는 완전히 영화를 장악하며 스파이더맨 그 자체가 되는데요. 뭐 여러 감동적인 장면이 있겠지만 전 역시 열차 액션 이후 얼굴이 공개된 스파이더맨을 시민들이 지켜주는 장면이 인상 깊더군요. 스파이더맨 2 역시 샘 레이미의 호러적인 연출이 잘 살아나 있는 작품인데요. 특히 옥토퍼스가 처음 깨어난 장면의 연출은 지금 봐도 꽤나 무섭더군요. 개인적으로 샘 레이미 최고의 영화는 물론 샘 스파, 어스파, 톰 스파 등 모든 스파이더맨 영화들 중에도 최고라고 생각하는 명작이니 아직 안 보신 분들이 있긴 한가요? 어쨌든 추천합니다. 이렇게 샘 레이미의 영화 16편을 살펴봤는데요. 정말 좋아하는 감독이라 그런지 영상을 만들면서도 너무 재밌었습니다. 물론 1분만 말해도 목소리가 쉬는 인간이라 힘들긴 하네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힘이 나지 않을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샘 레이미 작품도 알려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가장 객관적이고 가장 주관적인 영화 순위를 만드는 주영순이었습니다.